자, 수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아까 봤던 거에 조금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수능이 사실은 정시 모집에서 모든 걸 다 가르는 거기 때문에 내 성적에 대한 수능 분석도 중요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능 성적 분석도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가채점 때 했던 100점에서 90점 요 점 차이가 10점 차이잖아요. 80에서 70, 10점이에요. 60에서 50점, 10점 차이예요. 근데 국어 이제는 내가 받은 원점수는 어디 간들 사라지고요. 모르겠어요. 그 점수가 그대로인지 그 점수 몇 분을 이어졌는지. 표 100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성적대비죠. 등급이 있고. 자, 10점 차이 나는 학생이 있었으면 평균 점수로 보니까 140에서 130 똑같이 10점 차이가 나요. 그죠? 변별이 10점 그대로 되네요. 밑에도 10점, 80, 70도요. 120, 110으로. 여기도 뭐 9점인데 10점이랑 비슷하잖아요. 표준 점수는 구간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지네요. 근데 100분의 1을 보시면 이게 10점 차이가 났는데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중간에 밑에 내려가면 80에서 70으로 원점수 10점 차이 나고 평균점수 10점인데 16점 차이 나요. 그죠? 국어에서 100분위가 높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왜? 아이들의 성적이 점수가 확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점수 구간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수학 가도 비슷하죠. 그죠? 패턴이. 그 다음에 수학 나도 표준 점수까지는 비슷한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이 있습니다. 자, 10점 차이가 났어요. 100에서 90까지. 근데 수학 나로 오니까 표준 점수는 149에서 140까지 9점 차이 나는데 100분위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요. 이게 100분위가 시험을 본 학생 수를 가지고 100개로 나눈 거를 나타내주는 지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0분위가 1이라는 것은 이 149에서 140은 숫자에 상관없이 표준 점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학생 수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 위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이 149나 140점까지 대박입니다. 이거는 표준 점수가 아주 높은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에서는 여전히 이 표준 점수의 영향이 지난해보다 국어에서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5 차이 나지만 여기는 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이 표준 점수의 파워가 국어보다는 어디가 세요? 수학 나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 정도 와서 100분의 1보다 크게 손해를 안 보죠. 국어는 100분에서 손해 위쪽에서는 봅니다. 그죠?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0점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원점수로 했더니 국어, 수학, 그 다음 사탐 두 과목의 원점수를 다 봤더니 280점을 받은 친구들이 평균 점수 받은 걸 봤더니 제일 잘 받은 친구 415점. 이것도 대박 점수입니다. 이 정도 점수면 어디 갈 수 있냐면 서울대 경영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근데 396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원점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 간의 평균 점수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원점수 250점 받은 친구한테 100분위로 봤더니 276에서 249까지 27점 차이가 나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원점수 280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가장 높게 나온 친구가 400점. 그 다음 표집입니다. 이거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본 거예요. 가장 낮게 나온 친구가 387이고요. 250점 원점수 받았던 수학 가죠. 국어, 수학 가. 그 다음에 과학탐구 두 과목의 원점수가 250점 친구가 표준 점수 100분위로 보니까 100분위에서는 265에 237에 28점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점수 가졌던 것보다는 표준 점수 100분위가 이렇게 유불리가 나타나니까 내 표준 점수 내 100분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대학들은 보면 이 표준 점수를 전부 다 활용을 대부분 하고요. 탐구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보정된 점수로 지금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면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그죠? 주요 대학 빨갛게 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만 활용하는 대학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지금 경제가 어렵게 출제된 경제에서 표준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훨씬 더 유리하게 나타나겠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려웠던 지구과학 1 같은데 어려웠던 지구과학 1에서 표준 점수 높게 받았잖아요, 그죠? 훨씬 더 유리하게 그대로 100% 활용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변환 표준 점수 쓰는 것보다는 만약 내가 지구과학 1을 받아서 점수를 받았다면 이런 대학들 교대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대를 비롯해서 교대, 그 다음에 몇 군데 국민대, 단국대 있죠, 그죠? 이런 쪽도 100분위니까 100분위 점수가 유리한 학생들이 훨씬 더 지원을 하면 더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의대도 보니까 변환 표준 점수 쓰는데 주요 의대죠, 그죠? 인서울에 있는 의대나 다 탐구는 변표를 쓰고요.
표준 점수냐 몇 분이냐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쓰고 100분위는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서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의대에서도 꽤 있네요. 그죠? 100분위가 유리한 친구들은 지방에 있는 의대를 노리는 것도 사실은 좀 해볼 만한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에 따라서 대학 선택도 다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요. 이제 입시 요강 쪽인데 이 입시 요강은 대학마다 나와 있는 요강의 수능 반영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개 대학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대학은 보면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100% 선발을 하는데 이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할을 해서 뽑으면서 수학 90%하고 학생부 10%를 해서 도합 100%로 선발하네요. 학생부가 10% 반영된다는 건데 인문 계열 중에서 일부 학과는 국어 30% 반영하고 수학나 25, 영어 15%, 탐구 25, 탐구 25라는 건 사탐, 과탐 다 받아준다는 얘기겠죠. 국어의 반영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인문 계열 일부 학과는 국어가 아니라 수학을 더 높게 반영하죠. 이런 학과들을 보면 상경, 경상 계열 있죠. 그죠? 경영 계열 이런 데는 수학이 더 중요하게 쓰임새가 크잖아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야 되겠다는 대학에서는 이게 수학 반영 비중이 더 높고요. 자연 계열에서도 수학과를 35% 뽑는 데가 있고 30%가 뽑는 이건 이제 과탐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수학하고 과탐이 더 높아야만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보여드리냐면,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점수대별 영역별 평균이 있죠. 10페이지에서 보셨던 두 번째 표 있지 않을까 보니까 나는 수학을 훨씬 더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 대학으로 환산하게 되면 같은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치표에서 보는 이 라인의 점수보다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가 되는데 대학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점수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플러스 점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그죠? 왜? 내가 잘하는 영역의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가중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통해서 좀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반영하냐 봤더니 이 계산을 통해서 영어 반영을 하는데 영어는 요 대학은 인문 계열은 영어가 1등급이면 200점을 반영하고 2등급은 196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자연 계열은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등급 구분 안 해요. 2등급까지 전부 다 200점을 주고 3등급도 4점 차이 나게 주네요. 그죠? 좀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대학은 보면 아까 인문처럼 국어 비중이 높죠.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것처럼 경상계열처럼 수학의 반영 비중이 더 높죠. 국어보다. 자연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아요. 대신 영어를 보니까 200, 192, 178이죠.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영어 3등급이면 1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에요? 22점이죠. 영어 3등급이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로 1등급에 비해서 3등급이 극복해야 되는 거죠. 무슨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정도가 지원하겠지. 좋아요. 192에서 178을 놓고 보더라도 이 점 차이가 몇 점이에요? 14점 차이 나죠. 이것도 적은 점수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등급을 받았는데 내가 3등급이냐 2등급이냐 1등급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영어가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하고 고려대는 감점을 합니다. 어떻게 감점하냐면 국어 수학 성적이 국어, 수학, 탐구를 합산해요. 그래서 대학식으로 계산을 해놓고 너 영어 몇 등급이니? 저 영어 1등급이요. 그럼 감점 안 할게. 너 영어 몇 등급이니? 저 영어 4등급이에요. 그럼 너 마이너스 1.5점 감점한다. 라고 서울대는 얘기합니다. 너 영어 몇 등급이니? 저 영어 4등급이에요. 고려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 영어 4등급이면 내가 5점 감점할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서울대는 4등급까지 가더라도 마이너스 1.5인데 고대는 가면 갈수록 등급에서 감점하는 게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얘도 한 3등급 넘어가고 4등급 넘어가면 점수가 좀 크게 빠지는 거죠. 자, 이거는 감점. 나머지 대학들,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너 영어 몇 등급이니? 저 1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100점 줄게. 너 영어 몇 등급이니? 저 영어 4등급이에요. 그럼 너 영어 75점 줄게. 이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25점 차이 나죠? 영어 4등급이면 연대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저 25점을 뭐로 극복해야 돼요? 국어와 수학과 탐구 성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1등급이면 뭐 여유 있겠죠. 2등급이더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3등급부터가 여유가 별로 없어지죠.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너 영어 몇 등급이니? 1등급이야. 100점 줄게. 너 영어 몇 등급이니? 저 영어 5등급이에요. 그래, 96점 줄게. 4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디요? 서강대. 영어가 5등급이더라도 해볼 수 있는 대학이죠. 국어와 수학과 탐구 성적. 특히 서강대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40% 정도 되니까 수학 잘한 친구를 뽑겠다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어 등급이 어떠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계산 방식이 주어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 등급을 좀 봐야 되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보면 인문 자연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비해서 인문 등급 간 부분 점수가 조금 더 점수 차이를 더 나게 해놓은 대학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 특히 영어 등급은 어떻게 환산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적으로 아까 봤듯이 서강대, 연세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감점이 얼마나 생기는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또 몇 퍼센트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등급과 구분 점수에 따라 유불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난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가 절대평가 등급제인데 2018 대학 2학년, 대학 1학년, 그 다음에 현재까지 보면 비율이 많이 빠졌죠. 50명 8,000명에서 52,000, 27,000, 35,00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는 변별이 좀 돼서 유불리가 있긴 있지만 작년보다는 영어가 사실은 변별이 훨씬 덜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울대가 가군에 있고 연고대가 나군인데 이 한양대나 성균관대에서부터는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들은 예를 들어서 경영을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고 지금 현재 이렇게는 못합니다. 학과를 분할을 못하고 특정 학과를 가군에서 뽑고 특정 학과를 나군에서 뽑을게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면 한양대 가군에 지원한 친구들이 나군에 연고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가군에 한양대 지원 안 하고 나군에 한양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군에 어떤 대학을 지원하려고 생각하면 한양대가 아닌 다른 대학을 또 지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군에도 한양대를 선택받게끔 해서 이제 나타나게끔 하고 나군에서도 가군도 있고 나군도 있고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대학들이 연대가 되거나 고대가 되거나 또는 서울대가 되거나 크로스해서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징은 뭐냐면 수능 100%로 가군을 뽑는데 나군에는 학생부 10%를 포함해서 뽑죠. 그죠? 그래서 요건 조금 다른데 실제 결과를 봤더니 이 학생부 10%가 변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가군으로 가나 나군으로 하나 배치 점수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정도로 보시고 실제로 배치표 있는 것도 정리를 해봤는데 꼭대기 402점으로 가는 거나 밑에 394나 비슷하죠. 그래서 가군 나군이 거의 비슷해지는 점수대로 만들고 이렇게 분할해 놓으면 컷도 올라가게 되고 학과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이렇게 학과가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도 이 대학 선택할 수 있고 여기도 이 대학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에서 보면 이 나가 가군으로 엎어치잖아요. 그죠? 같이 다 있으면 한 대학이 훨씬 좋습니다. 한 대학. 경쟁률도 낮아지고 커트라인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략적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우리 자연계열 대학입니다. 자연계열 대학에서는 수학 가나 특히 이제 과탄에서 수학 나형 본 친구들이 한 6만 명 이상 되는데 그죠? 이제 갈아탄 거죠. 수학 가나도 따지지 않고 사과도 따지지 않아요. 자, 어떤 걸 받든 간에 상관없다. 우리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해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단 아무나 지원해서 되는데 수학과 본 친구들한테 내가 15% 가산을 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과 구분 없이 우리가 다 받아줄게. 근데 과학탐구에 우리 10% 가산 줄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여대만 한번 놓고 볼까요? 100분이 반영하는 데인데요. 자, 서울여대 수학과에 10% 가산 주잖아요. 내가 100분위를 받았는데 100분위가 80이에요. 80. 100분위 80이에요. 수학과에 100분위 80이면 10% 가산 주잖아요. 그죠? 80에 10%는 8점이잖아요. 그죠? 서울여대 내가 수학과 보면 88점이 됩니다. 100분위가 88이요. 근데 수학 나를 봤는데 100분위가 88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수학 나에서 100분위를 88 받아야 저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수학 가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근데 수학 나에서 100분위 88이면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 89까지잖아요. 수학 나가.
수학 88이면 3등급이더라도 3등급의 머리예요. 아주 꼭대기예요. 그죠? 조금만 잘했으면 2등급이 되는 수학의 등급이에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받아서 서울여대 지원 안 할 거예요. 다른 데를 찾아볼 거예요. 국어하고 한국 성적이 좀 비슷하다면.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10% 이상 가산한다 그러면 반드시 가산점 계산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내 거는 계산하면 되는데 배치 점수는 뭐 보고 계산해야 된다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몇 페이지요? 10페이지에 있는 점수대별 평균 보고 똑같이 수학과에 가산을 해주고 가산된 점수를 그쪽 합해 보고 나도 가산해서 두 개를 비교해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계열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학탐구를 봤는데 요거는 순수하게 자연계열 학과에서도 수학 나를 본 친구들도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과에 가중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가산점 계산해 보면 수학 나 본 친구들이 훨씬 더 불리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나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과학 가탐에 또는 가탐 2 본 친구들의 가산 주잖아요. 이거 오리지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정 자연계열 수학과에 과탐 본 학생들을 모아서 경쟁을 하는데 과학에 가산점 주고 그 다음에 과탐 2에 가산점을 두자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수학 가나를 다 받아주거나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을 다 받아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산을 어디에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있는 학과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을 받을 때 또는 자연계열 학생 바탕을 응시했는데 수학 나를 보고 온 친구들을 받을 때는 내가 수학 나를 봐서 점수가 높아졌어요. 높아진 거 좋아요. 하지만 수학 가가 비슷한 학생들이 갈 때 받는 가산점보다 내 점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 사실은 보면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은 3등급, 자연은 4등급 정도면 대부분 점수가 안 깎여요. 그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이면 감점 없음 또는 10점 만점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4등급부터는 인문이 좀 감점을 당하네요. 근데 자연은 4등급, 그죠? 4등급까지 가도 상관없죠. 5등급부터 대부분 감산을 주는 뭐 이런 겁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신여대, 숭실대, 가천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1등급부터 점수를 뺍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자료집에요. 자료집에 기록을 보려면은 숭실여대라고 할까요? 이거는 넘겨서 12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료집에 126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126페이지 보시면 숭실대 있죠, 위에. 그죠?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구분의 영어 한국사 있습니다. 가산점 반영. 자, 1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한국사 몇 점이에요? 4 돼 있죠? 4점. 그 다음에 국어 몇 점, 2등급 몇 점이에요? 국어를 아는 밑으로 보면 3.5. 그 다음 3등급은 3. 4등급은 2.5죠. 한국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1등급부터, 한국사도 1등급부터 점수를 2등급, 점수 구분해서 점수를 감점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사 이런 신경도 안 썼더니만 4등급이야 라고 했는데 이 대학 지원할 때는 4등급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점수 몇 점 빠집니까? 1.5점 빠져요. 이 0점 몇 점에 붙고 0점 몇 점에 떨어지는 건데, 그죠? 1.5점이 감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원자들이 다 3등급, 4등급이지 뭐 2등급이 있으려고 이런 거죠. 근데 내가 한국사 1등급이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리하지는 않겠죠. 많이 유리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4등급이에요. 그럼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라고 해서 보니까 인서울 가까이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에 3대학이더라고요. 성신, 숭실, 가천 메모하셨다고 혹시나 참고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대학을 비롯해서 가톨릭대, 광운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대도 있는데요. 여기는 탐구의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탐 1, 사탐 2, 제2외국어 한문까지 해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과목 반영을 보시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2개에서 2개 고르는 것보다 3개에서 잘한 2개 고르면 물론 점수가 비슷하면 뭐 다릅니다만 지방에서도 이런 대학들은 여전히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이 1개 과목으로 대체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 모집에서도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들, 또 서울에 있는 상명대 등 보면 탐구 한 과목 반영으로 당락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차가 큰 거죠. 사회 탐구를 내가 봤는데 한 과목과 또 한 과목의 편차가 하나는 2등급이다, 하나는 5등급이다 그러면 이런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는요, 수시 모집에서는 1등급과 5등급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그죠? 학생부 1등급이면 인서울에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데 5등급이면 언감생심입니다. 그죠? 하지만 정시로 오면 또 전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교과가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100점을 줍니다. 근데 다 5등급을 받았어요. 반영 교과가. 그럼 98점이에요. 이 두 개 점 차이가 몇 점이에요? 2점밖에 안 납니다. 뭐 2점 밖이라고 해도 그것도 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수시에 반영했을 때보다 훨씬 점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2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건 학생부의 영향력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으로 결판을 짓는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비교 내신은 여전히 수능 가지고 합니다. 그죠? 내신을 반영하더라도 비교 내신은 수능 가지고 하니까 수능 성적이 우수하면 내신 비교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치표 한번 볼게요. 받으신 자료 중에서 요 그 파란 색깔 있잖아요. 배치표를 펴보시면 배치표 한번 펴봅시다. 자, 이렇게 펴셔서 인문계열 1면 이렇게 나오는 쪽 한번 보실게요. 자연계열은 빨간색 표인데요. 인문계열을 같이 봐주는 또 매너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연계열도 한번 볼 테니까요. 찾으셨어요? 다 피셨어요? 네, 그럼 제가 보는 방법에 어렵지 않은데요.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반영 영역 수능 기준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줄로 찾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418, 406, 394, 380 이렇게 크게 점수가 있고요. 괄호 안에 보면 418 밑에 298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꺽쇠가 이렇게 돼서 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418은 표준 점수입니다. 아까 공부하셨죠? 표준 점수 합산. 여기 인문이니까 국어, 수학, 나학, 사탐의 두 과목. 그 다음에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100분이에요. 국어, 수학, 나학, 사탐은 두 과목의 평균 그죠? 그 다음에 꺽쇠 되어 있는 건 영어 등급입니다. 되셨죠? 점수가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점수 보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칸에 보면 경희대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쭉 내려가서 경희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382라는 점수가 있는 칸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회계세무 22돼 있어요. 하셨죠? 자, 여기는 회계세무 22, 경영 77 이렇게 있는 요 정도 점수는 우리가 표준 점수 지금 반영대학인 것 같은데 몇 점으로 봐야 될까요? 자, 앞은 3입니다. 300. 두 번째 자리는 몇 점일까요? 90? 이해되세요? 90? 그 다음 세 번째는 1 정도로 봅니다. 391. 자, 이렇게 메모해 놓고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있는 숫자가 394잖아요. 그죠? 예, 394가 바닥인데 쭉 오른쪽으로 놓고 보면 서울시립대 세무하고 연결되죠? 쭉 오른쪽으로 둘, 넷, 여섯, 8칸 옵니다. 그죠? 찾으셨어요? 예, 세무 17이 지금 394라는 점수대 위치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지금 아까 회계세무가 있는 칸의 바닥 점수는 382죠? 그러면 394에서 382를 빼면 12점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세요? 예, 12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12점을 요 382에서 위에 393까지 그죠? 394가 그 위에 칸이니까 12칸으로 나누면 회계세무는 그 12칸 중에서 대략 391 정도, 그러니까 394에서 3점 정도 뺀 391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 칸을 나눠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12개로 그죠? 촘촘히 나눠서 대략 점수를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칸이 12점이니까 382점대는 여기가 오고 그러면 388은 어디예요? 못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388점을 찾으려면 이 두 개 사이를 나누시고 중간 정도가 되는 게 388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건국돼 있죠. 그죠? 이 정도 위치가 얼마냐면 388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아래 볼까요? 그 아래 보시면은 단국대라고 보이시죠? 경희대 밑에 찾으셨어요? 예, 단국대는 밑에 보면 국제경영이라고 있습니다. 12명 뽑네요. 그죠? 이 옆에 있는 것은 모집 인원입니다. 최초 발표한. 물론 이 인원에서 수시에서 2월 되면 인원이 많아지겠죠? 나중에 늘어납니다. 그죠? 12명을 뽑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아까 382 위치에 있던 그 괄호 밑에 보면 27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밑에 칸에 보면 370의 또 괄호의 숫자는 얼마예요? 253이죠. 단국대는 100분위를 봐야 됩니다. 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보는데 여전히 271에서 253을 빼면 이 구간 사이가 18점 나잖아요. 그죠? 그 18점이 271점에서 대략 한 4점을 빼면은 국제경영 위치가 올 것 같아요. 칸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267 되는 데가 국제경영 12명이 속해 있는 위치입니다. 이해되시죠? 커뮤니케이션이면은 그죠? 대략 몇 점 정도 될까요? 18점 구간이니까 가운데니까 9점 정도 놓고 보면 253점에서 9 더하면 262점 정도 되겠죠.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왜 이 숫자인지 한번 요거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라는 겁니다. 평균 점수면은 평균 점수를 계산하시고요. 100분이면 100분을 계산하시고 꺽쇠 가로에 등급 있잖아요. 등급은 이 정도 등급이 돼야 된다는 건데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대략 가늠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어 등급이 2등급이어야 되는데 나는 4등급인데 라면 여기서는 겨누어 볼 수 없죠. 가늠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보면 크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 점수를 놓고 영어 등급 유불리를 봐야 됩니다. 이 표를 볼 때는 아까 저기 영어 등급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부분 점수를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유불리가 달라져요. 근데 하지만 이 표에서는 그거를 반영해서 못 본다. 제한점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뭐 보시면 배치표 활용 안내라고 있죠? 요 밑에 큰 표에 보시면 필수에 보시면 있죠? 박스로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 꼭 나중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사탐, 바탐은 한 과목 반영이라고 해서 한 과목 점수 아니에요. 사회탐구 두 과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사탐 하나는 1등급이고 하나는 9등급이면 내가 두 개를 합하면 4, 5등급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1등급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 반영하는 데 다 갈 수 있다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탐구를 두 과목을 계산해서 공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서운하니까 자연계열도 한번 볼게요. 자연계열 우리 인문계열 표 볼 때 자연계열도 봐주셨으니까 인문계열 수험생들도 자연계열 표 볼 때 같이 봐주는 배려. 자 여기는 아까 뭐 점수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찾아서 그냥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갈게요. 2020이라는 숫자 있고요. 그 밑에 가군 있고 왼쪽으로 오면 국수 영탑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계열 1면 찾으셨어요? 아직도 파란 거 들고 계신 분은 인문계열에서 이름 좀 버리고 계시고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빨간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국수 영탑의 국 옆에 보면 국 밑에 보면 충남 왼쪽으로 강원 그 다음 한 칸 더 가면 한양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한양대 밑에 보면 미래자동차공학과라고 12명을 선발하네요. 수시에서 얼마나 2월 돼서 올지 모르지만 12명 찾으셨어요? 근데 저기는 몇 점일까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인데 자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해보죠. 300 90 80 나오시면 안 돼요. 390 몇 점일까요? 하나, 둘, 셋, 4점 정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저랑 다르게 계산하시나요? 394점 정도 됩니다. 그죠? 다시 설명드리면 그 칸에 맨 왼쪽에 가서 점수 보면 가장 큰 숫자로 398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찾으셨어요? 그다음 그 밑에 칸에 원래 미래자동차공학과 있는 거는 388이죠? 이 두 개 점수 차이가 1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자동차공학은 이 10점 차이에서 보니까 한 줄이 한 칸이 1점 정도씩 되거든요. 그래서 397, 396, 395, 394 이렇게 오니까 미래자동차공학 394점 정도 위치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같이 놓고 보면 밑에 가서 수학교육 7명 뽑네요. 한양대. 그죠? 여긴 몇 점일까요? 388점이요. 바닥 점수 바로 있잖아요. 그죠? 이 숫자가 위에 써져 있다고 해서 그 위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바닥칸을 봐야 되는데 밑에 영어 등급도 넣고 백분위도 넣고 그래야 되니까 위치가 위에 와 있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인문계열하고 뭐 똑같이 아까 백분위 보는 대학은 백분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연계열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많지는 않은데요. 어떤 대학이 있냐면 많지 않다는 것은 인서울에 잘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에도 잘 없는 대학들인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한 개 대학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대학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여기 이제 중간에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교육할 때 교자 밑에 보시면 국수 형태 크게 한번 펼쳐서 볼까요? 우리 크게 펼쳐서 보시면 비상교의 교자 밑에 보면 국수 형태에 색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화공생명공 일반 2에 11명 쭉 내려가면 있죠. 요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택상을 하는데 영어 등급은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점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을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탐구는 지정해 놓고 국어, 수학 중에서 택이 되오거나 그죠? 이럴 때는 내가 잘하는 과목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영역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 위주로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를 다르게 지금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왼쪽 점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영하는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반영표에 또 해놨습니다. 그죠? 배치표 수능 점수 활용 방법에 봐서 반영 영역이 이럴 때는 영어를 제외하고 어떤 영역을 합산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표를 보시고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어 등급은 일단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놓고 보시고 영역 조합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해서 봐라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지방대학이라서 쉽지는 않은데 자 보시면 6자 밑에 보면 수영 플러스 국탐의 택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수영 플러스 국탐 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을지대학교 성남이라고 있는데요. 쭉 내려가서 보면 간호 성남이라고 해서 14명 모집합니다. 찾으셨어요? 자 여기는 영어 등급 못 넣으니까요. 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국어 탐구 중에서 내가 잘한 영역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국수, 그러니까 수국이 되거나 수탐이 되겠죠? 그죠? 두 개 영역을 합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점수 245가 바닥 점수잖아요. 167이 100분이 바닥인데 이 대학의 가천대를 보니까 을지대 성남을 보니까 100분이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닥 점수가 두 개 과목의 100분위가 167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가 177이니까 두 개를 빼면은 10점이잖아요. 그죠? 100분위가? 그 10점이면은 간호 성남은 그 10점에 5점 정도가 가운데니까 10을 2로 나누니까요. 167에다가 5를 더하면은 172점 정도가 간호 성남 을지대 성남 캠퍼스의 간호학과에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두 과목이니까 두 개 영역의 100분위의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2. 172면은 한 개 영역의 100분위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172를 2로 나누면 그러니까 두 개 합이 172잖아요. 그죠? 100분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국이나 수탐이랑 그죠? 172니까 한 개의 100분위가 얼마여야 돼요? 86 정도 되죠. 이해되세요? 86 곱하기 2 하면 172입니다. 자, 이런 정도 설명 들으시고요. 집에 가서 보시고 난 다음에 만약 해석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비상교육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주시고요. 숫자를 써놓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그때 설명했던 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메모를 하셨을 거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 배치표는요, 수능 성적으로만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간의 비교를 이렇게 한눈에 좀 펴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점수 차이가 12점 점수 차이니까 사실은 뭐 수학 한 문제로 4점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요 칸을 딱 선을 그어서 볼 수는 없고요. 레인지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놓고 아, 이 정도 폭이구나 이랬을 때 약간 비교해보고요. 학과도 보면 이게 사실은 상해학과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지만 학과 간에 가장 높은 학과냐 아니면 중위권에 있는 학과냐 아니면 하위권에 있는 학과냐 이런 정도로 비교를 해보는 데는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배치표만 놓고 죄송합니다. 합부를 가리질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위아래냐 정도로 구분해서 어느 대학이 선호가 더 있겠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제가 받은 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내가 더 유리하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셔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어 등급 빼고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하고 국어하고 두 개를 합했을 때랑 수학하고 탐구를 합했을 때랑 내가 어디가 더 유리한지 이렇게 점을 찍어보시면 이 점 높이가 높을수록 내가 그 영역이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 조합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게 찾는 걸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배치표를 쭉 봤더니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376점대 위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학과는 30명을 선발하네요. 또 이 학과는 이 대학 이 학과는 24명을 선발하고 또 이 학과는 10명을 선발하고 이 학과는 4명을 선발해요. 그죠? 모집 인원이 다 달라요. 물론 나중에 수시에서 2월대 오면 인원이 또 더 늘어난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자, 이 배치표는 여기 이제 우리 배치표에 적어놓기로는 85% 커트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85%는 100명 중에서 85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80% 커트라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기관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80컷도 많이 쓰고 대학에서 발표할 때는 70컷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70등까지의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되게 높죠. 그죠? 100명이 합격했는데 70등으로 합격한 학생들까지의 평균을 내는 점수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보지 마시고 이 배치표는 어떤 기준이냐면 100명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추합까지 예비본을 받아서 다 그냥 싹 다 긁어 모아서 최종 등록한 친구들이 100명인데 거기에서 80등으로 합격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점수가 이 배치표의 점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00명 기준에 80등이잖아요. 30명이에요. 여기가 인원이. 그죠? 최초 기준에 30명이면 80%면 24등이거든요. 24등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25등, 6등, 7등, 8등, 9등, 30등까지 해서 6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등으로 합격한 아이의 점수를 보면 배치표는 376인데 걔의 점수는 그 아이의 점수는 373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인원이 좀 있으니까. 근데 10명을 뽑아요. 80% 커트라인을 봤더니 8등이에요. 8등. 그 뒤에는 몇 명이 있냐면 사실적으로 2명이 있어요. 9등, 10등. 그럼 2명이 있으니까 몇 점일까? 376일 수도 있고 375일 수도 있고 소수점까지 계산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4명 뽑아요. 4명 뽑으면 80% 그러니까 80등의 위치 어떻게 찾아요? 이 점수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안정하게 이 점수를 믿고 좋은 내 점수를 높게 넣어서 넣고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원이 많아야 돼요. 인원이 넉넉해서 50명, 100명 뭐 이러면 이 정도 배치표에 위치에 딱 맞추면 아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인원수가 5명, 3명 막 이렇게 가잖아요. 아 여유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최종 등록자 추합까지 포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입시 기관마다 통계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는 전체적인 수능의 분포의 난이도를 다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수능 응시자 수, 수험생이 감소했다는 걸 다 고려해서 점수를 뽑았잖아요. 통계 방법이나 해석이 입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점수가 다르게 배치 점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80% 커트라인은 평균하고 최합격선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더 위험하고요. 올려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해보는 느낌 난다. 너도 우리 학과 왔니? 나랑 같이 다니니? 이럴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하면요. 이 배치표를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까? 아니면
좀 무리수를 두고 지원을 할까? 이게 합격 변수라는 걸로 놓고 보면 반영 영역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거, 탐구 반영 과목도 과목 수가 2과목보다는 한 과목,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이,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거, 중위권 하위권 학과보다는 상위권에 있는 학과, 가나군보다는 다군, 또는 가나 다 분할하는데 가군에 보니까 1개, 2개 학과에서 몇 명 안 뽑아요. 이런 학과들, 또는 영어 등급 구분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밀하게 몰려있는 것보다는 뚝뚝 떨어지는 거, 예, 점수 등급간 점수가 큰 거. 이 학과를 봤더니 건대도 보니까 모집 단위가 바뀐 게 있더라고. 지난해보다 모집 단위가 쪼개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해 이 2개 학과가 붙어서 근데는 1개 학과가 된 거 있고, 그죠? 신설되는 학과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쪽이 합격의 변수가 크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림수를 쓰거나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던져보자 이럴 때는 이런 정도의 모집 단위를 고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변수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합격 전략인데요. 지금부터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좀 참고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정리해보면, 첫 번째요. 아까 수능 분석 말씀드렸잖아요. 내 거 먼저 분석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뭐가 유리해요? 수학보다 국어가 유리해요? 표준 점수가 몇 점 더 높아요? 100분위로 보면 어때요? 탐구는요. 1개 과목하고 2개 과목, 2개 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100분위로는 또 어때요? 자, 내가 선택한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어때요? 이런 분석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분석이 끝나고 나면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보고 난 다음에, 자,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해를 했죠. 정리가 되고 내 분석에 내 점수 이해가 되고, 내가 전체 지금 분포로 보니까 어느 정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끝나면 대치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 포관에 들어오는 학과들이 있죠. 대학들이 있죠. 그 위주로 해서 일단 대학을 골라보는 겁니다. 가군에서 뭐 3개나 5개, 나군에서 3개나 5개, 다군에서 3개나 5개.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골라놨어요. 자, 골라놓고 그 다음에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꼭 같이 붙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떨어지더라도 한번 넣어보고 재수까지 한번 가고 하실 거예요? 인서울 반드시 하실 거예요? 학과 보고 가실 거예요? 대학 보실 거예요? 네, 이런 기대치를 좀 정해야 됩니다. 목표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군 5개, 나군 5개, 다군 5개 중에서 압축해서 결국엔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 3개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압축할 때 쉬워집니다. 안 그러면 한번 고민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 지원해야 되나? 아니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기대치를 지금 당장 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좀 갈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가족 회의 좀 하셔요. 그래서 이미 받은 점수를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금년에 어떻게 볼지 한두 차례 계속 얘기도 해보시고 차 한잔도 하시고, 그죠? 안 되면은 뭐 스토프라도 하시고 해서, 자, 합의하고 난 다음에 수험생이 반드시 조금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5개 골라놨잖아요. 그 대학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비율 어떻게 하는지, 영어 등급 반영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가산점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다음에 추합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집 인원 변화가 있는지, 이런 등의 정보들을 쭉 왼쪽에 정리해 놓으시고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봐야 뭐 몇 개 안 될 거예요. 한 10개 대학 할까 말까 하실 텐데, 자, 정리를 다 해놓으시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가 126페이지 봤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별로 보면 저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인서울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자료집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해 두시라는 게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이 대학 학과를 선택했을 때 정말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시고 선택을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군에서, 나군에서, 다군에서 고른 대학 가지고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가군에는 여기, 나군에는 여기, 다군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조합은 가군 여기, 나군 여기, 다군 여기.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다 조합을 하겠죠. 그죠? 자, 조합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필요하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내가 이번에는 재수까지 가고 그냥 상향 지원할 거냐, 아니면 반드시 붙어야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거냐, 지원의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런 선택을 했어요. 조합 2. 근데 마음이 살짝 변해서 이 적정인 것을 상향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번에 정시 모집의 기대치가 반드시 진학하는 거예요. 어디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가군도 상향, 나군도 상향. 다군은 안정이긴 한데 아까 보셨잖아요. 다군의 시작이 중대부터 시작해요. 이게 변수가 많단 말입니다.
위에서도 전부 다 한번 넣어놔 보자 하고 또 돌고 돌고 빠져요. 돌아서 내 차례가 오면 되는데 내 차례가 안 오면 끝납니다. 안정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가나군의 안정지원이 없잖아요. 그죠? 좀 되게 불리해지는 지문이에요. 가나군의 안정권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군을 조정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가나다를 하나의 조합으로 놓고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상담할 때는 이렇게 딱 했는데요. 딱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다군이 있잖아. 안정이잖아. 한번 믿어보죠. 그죠? 이게 나중에 잘 되면 대박인데요. 여기까지 되면은 대박인데 이게 만약에 대박이 안 되고 가면 다군까지 위험해지면 처음에 내가 금년에 대학 가기로 했잖아요. 대학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수해야 돼요.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기도 바꿔줘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지원 시점으로 왔습니다. 12월 26일 날 왔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지원 안 하죠. 그죠? 뭐 첫날부터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긴 할 겁니다. 점수가 안 되는데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친구 10명이랑 합작해서 특정 학과에 딱 그냥 첫날부터 10명을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 무서워서 지원 안 하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흘려들으시고요. 자, 원서 접수가 벌어졌는데 첫째 날 지원을 대부분 안 합니다. 마지막 날 30날이나 31일 날 마지막 경쟁률 발표하고 다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첫째 날 지원 안 하고. 근데 이제 모의 지원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점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하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적정이 상향으로 가기도 하고 상향이 또 안정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모의 지원의 심리 변화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금년에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지? 대학 가기로 했잖아. 인서울 하기로 했잖아. 뭐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성향들, 기대치.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생각 안 하고 지원하게 되면 자, 마지막에 있죠. 자, 하나, 둘, 셋, 불 끄세요. 이거 뭔 얘기냐면 경쟁률이 이제 안 나와요. 마지막 경쟁률. 31일 날 3시까지 경쟁률 발표되고 마지막 마감이 6시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경쟁률 마지막 경쟁률이 2대1이었는데 10대1이네. 그러면 완전 촉박입니다. 정시에서 10대1 넘는다는 건 상상을 불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교육학과 경쟁률이 10대1로 가니까 서울대 경영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쟁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가나다군을 다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개 군 정도로 노려보시고 마지막 기대치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높은 점수입니다. 인문에 393점 정도가 돼요. 국어, 수학, 탐구, 순화의 사탐 두 과목. 가나다에 이런 대학들을 골라봤어요. 배치표를 보거나 아니면 계산을 해보거나 해서 이런 게 나오면 자, 가고는 성대과학계열로 실제 지원을 했어요. 동대경영, 건대부경. 성대 사과로 높이다 보니까 동대랑 건대 쪽으로 약간 낮춘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생각대로 보면 경희대도 있고 이대도 보이고 중대도 보였잖아요. 그죠? 이게 성대 욕심이 나서 여기 지원 안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대 안 되고 동대, 건대 된 거예요. 근데 뭔가 허전해요. 잘 안 된 것처럼. 하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나 정도는 가나에 해보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죠? 가나 쪽에 어떻든 간에 뒤에도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딘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 명확하게 정해지면 거기 하나는 지원을 하고 가야 돼요. 특히 가나 나중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자연계 364인데 가나다에 보니까 이런 대학들이 잡혔어요. 근데 지원은 경희대 물리, 동대, 신실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결과적으로 최대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대학 가기로 했는데 안 된 거죠. 이게 경희대 물리 딱 놓고 나니까 그냥 지원해보자. 이게 적정이고 여기 안정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도전으로 높이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정으로 확실히 낮춰놓고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둬야만이 다군의 변수가 생겼을 때 가나 쪽에서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대도 놓고 보니까 가나 다군으로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가나군밖에 없는데 자연계열에서도 의대를 놓고 보니까 가군, 나군, 다군까지 다 복수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 군을 다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핏 보면 그렇신데 자세히 보시면 의대도 주요 대학은 다 가나군에 포진돼 있죠. 이 다군 가면 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가나 쪽에 많이 포진돼 있어서 여전히 의대도 인서울이나 수도권 생각하시려면은 가나군에서 승부수를 많이 띄워야 된다는 거고요. 예, 치대도 보니까 비슷점도 많이 없고 한예 쪽도 가나군에 가나군이 사실은 주요 군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치표로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의대를 가시려면 수도권은 평균 점수가 402점 정도, 백분위는 296 정도 돼야 되고요. 전국으로 보니까 394 정도입니다. 백분위는 289. 자료집에 보시면은요, 아까 그 자연계열 분포 볼 때 몇 페이지 맞죠? 9페이지인가요? 한번 펴보실래요? 9페이지에 보시면은 394까지는 아니고요. 395 정도까지 볼까요? 93 정도 내려가는데 395 보면 예상 석차가 얼마죠? 1899 찾으셨어요? 예, 이게 2000등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00등 정도가 되는 위치가 전국의 의대에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략 394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백분위 289. 그 다음 치대도 비슷합니다. 평균점수 391, 백분위 285 정도로 된다고 보시고요. 아마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이제 임박하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좀 대체를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평균점수 아까 했죠. 작년에 150, 139 이렇게 해서 국어 최고점들이 수학 나의 최고점들이 인문계에 있었죠. 금년도에 140, 149. 국어는 줄어들고 수학 나는 늘어났죠. 근데 보면 영어 다 1등급이라는 전제하에 작년도에 27점 차이 났어요. 1등급 컷을 합한 점수, 최고점을 합한 점수. 금년에 국어하고 수학 나의 1등급 컷을 합한 점수 266, 최고점을 합한 점수 289 두 개 23 차이 나죠. 4 정도밖에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문이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문은 여전히 지난해처럼 변별력이 있고 순화의 변별력이 135로 더 높잖아요. 그죠? 여기 130보다. 그래서 여전히 점수가 더 높아야만 된다. 지난해보다. 이런 기준이고요. 생윤, 사문, 사회탐구의 선택이 많은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1등급에서 최고점까지 작년에 31점, 금년에 27점, 여전히 4점 정도로 꼭대기에서부터 1등급까지의 상위권 변별이 여전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은 좀 달라요. 보니까 작년에 국어 150, 140 똑같죠. 인문이랑. 그 다음에 수학과는 133에서 134를 1점 높았는데 이 작년에 국어 때문에 25점 차이가 있었어요. 1등급 컷에서 최고점.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1등급 컷에서 최고점까지 15점이에요. 이게 10점이 더 빠졌어요. 10개로 나눠지, 25개로 나눠지던 게 15개로 나눠지면서 10개가 빠졌으니까 같은 점수대로 놓고 보더라도 학생들 숫자가 더 조밀하게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동점자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여기도 워낙에 국어가 변별력이 있어서 나눠졌기 때문에요. 여기도 사실은 변별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해보다는 점수가 좀 낮고 조밀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화원, 생원을 넣었어요. 생원이 지난해보다 좀 더 쉬워지다 보니까 점수가 좀 더 줄어들어서 국어, 수학, 가, 바탕까지 놓고 보면 33점인데요. 복수탐이 19점으로 점수가 조금 더 소폭 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변별이 있긴 한데 지난해보다 국어의 영향력으로 지난해보다 점수가 확 낮던 게 금년에는 좀 더 줄어들었다. 상위권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절대평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18학년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0점 이상이 10%였잖아요. 1등급 숫자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때도 놓고 보면 서울대학의 공대 합격한 친구들 영어 2등급자 중에 최초 합이 40% 이상이 1등급자가 60%, 2등급 이하가 40%예요. 1등급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서울대가 사실은 등급간 점수가 많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자 수가 되게 많았다는 거. 지난해 생물교육학과 국어 1등급, 수학과 3등급, 영어 4등급인데 들어가고 문 닫았어요. 서울대학교. 왜 그런지 아시죠? 2과목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경쟁률이 2.07대 1 나면 그랬을 거예요. 지원자 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국어의 변별력이 뛰어나고 뭐 이러니까 이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과학탐구 성적은 좀 괜찮았습니다. 자, 고대도 보면 등급간 점수 차이가 감점인데 크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2018학년들은 65%가 많았으니까. 근데 금년에 요거보다는 좀 더 줄어들긴 하겠죠. 그죠? 1, 2등급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나는 겁니다. 연세대는 2018학년도 대박이었어요. 최초 합격자가 중에서 영어가 1등급인 학생들이 97%나 됐어요. 왜? 많으니까. 그리고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간의 등급간 점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1등급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더 달랐어요.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좀 늘어나서 여전히 9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가 1등급이야만이 연세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아까 했죠, 그죠? 네, 점수 차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이화여대나 서강대나 실제 대학별로 점수 계산할 때는 이게 사칙 연산이긴 합니다만 이걸 계산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한테 하라고 그러면 아이는 자기 점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뭐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는 내 점수는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치 점수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치 점수가 기간마다 다르니까 그 점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대학에서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받은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표준 점수가 그대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백분위에 따라 표준 점수를 다시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탐구를 봤더니 국어, 수학, 나의 사탐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영어는 등급으로 감점을 하잖아요. 근데 국어하고 수학은 그대로 내가 받은 점수가 좀 곱하기해서 가는데 탐구는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윤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등급자가 많았잖아요. 지금 윤사에 50점 만점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62점인데 서울대에서는 이 점수를 몇 점으로 높여주냐면 63.95점으로 올려줍니다. 왜? 시험이 쉬워가지고 네가 표준 점수를 적게 받았었는데 우리 대학에 오면은 그 점수를 보정해 줄게. 자, 반대로 놓고 보면 경제는 이번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제에서 50점 만점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면 72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에 오면 너 점수는 경제 점수는 몇 점이에요? 66.22점으로 깎아버립니다. 점수.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백분위를 가지고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다시 생기게 되죠. 그죠? 대학에 따라서. 이게 서울대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분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자연계도 놓고 보면 지구과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74점 받았는데 68.12점으로 점수를 낮춰버리고요. 그 다음 지구과학 2는 66점 받았는데 66.58점으로 0.58점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다 비슷하게끔 조정을 해서 불이익을 받은 친구 또는 뭐 이익을 받은 친구 또 불이익을 받은 친구 이런 친구들을 다 좀 보정을 해주자 뭐 이런 취지로 보정 점수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2외국어 한문이 사탐 1개 과목으로 대체되면 얼마만큼 유리하냐고 봤더니 2과목을 합산하려고 보다 3개에서 2개를 가져오니까 백분위가 1 정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을 1개 과목으로 본 친구들은 3개에서 2개를 골라하니까 훨씬 더 점수가 높더라, 유리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탐구 2 선택자 말씀드렸잖아요. 2016학년도부터 집계를 했는데 연 인원이에요. 2과목 물2에서부터 G2까지 다 합산했더니 4만 명, 3만 명, 2만 5천 명, 2만 2천 명, 지금 2만 명이 깨졌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생물교육에 지원 학생이 들어가고 문 닫았는데 점수가 많이 낮아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여전히 점수가 부족해도 금년에도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2과목 본 친구들은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서울대를 한번 재볼 필요도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2019 국어입니다. 국어의 분포를 보니까 작년에 국어시험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독서 지문에서 남학생이 유리하게 와서 요 심지어 어떤 구간을 보면 남학생 비율이 72고 여학생 비율이 28인 구간도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그런 데는 없어요. 여학생들도 많이 분발해서 보니까 상위권에서도 여학생이 46%, 47%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공학으로 지원을 하면 여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좀 불리했어요. 근데 금년에 그렇지 않아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이화여대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남학생들과 경쟁을 하더라도 국어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도 남대 여 비율이 51대 49였어요. 금년에도 51대 49. 전체 응시자 똑같죠. 근데 상위권에 여학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니까 여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에서 이제 솔루션 계산해서 유료 사이트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런 거 나타납니다. 매우 불안, 매우 안정, 불안, 안정, 적정. 자, 이렇게 용어로 한글에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이 점수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률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적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작년까지 저희가 소신이라고 썼는데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 점수가 0이에요. 그럼 붙어요, 떨어져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칫하면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그죠? 이런 때는 합격률이 50%가 안 됩니다. 근데 차이 점수가 5점 이상 났어요. 그러면 합격률이 70% 가까이 되잖아요.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용어로 적정하다 그러면 아 붙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되 차이 점수는 합격률까지 고려를 하셔서 진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최종 판단하실 때.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별 계산식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산식이 중요한 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 구분 점수, 가산점.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만 답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답 못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치표 보면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 전혀 지금 계산을 못해요. 내 점수는 대학별로 계산될 수 있죠. 그래서 대학별로 계산을 해서 점수를 뽑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10페이지 쪽에 하단에 있던 점수대 영역별 평균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서 배치 점수 계산을 해볼 때는 그 표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비상급만으로 안 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한 기관이 있고 두 기관이 있어요. 보면 한 기관의 점수는 380점 받은 친구를 국어를 125.7로 보고 수학을 129.1, 사회탐구를 두 과목을 합산해서 125.2를 보고 영어를 1.9등급으로 봤어요. 근데 다른 기관을 보니까 380인데 배치 점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치표에서 얘기하는 점수예요. 근데 국어는 125.6, 수학은 128.4, 사회탐구는 126.6. 보니까 수학이 129.1에서 128.4에서 몇 점 차이 나면 0.7점이 차이 나잖아요. 0.7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40% 반영 비중하면 이 밑에 표를 쓰는 대학보다는 위에 표를 쓰는 기관에 점수를 넣으면 내가 더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죠? 왜냐면 129.1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요는 이게 배치 점수잖아요. 그죠? 근데 배치 점수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점수를 가지고 비사로 계산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나와요. 내가 만약에 수학이 130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배치 점수는 128.4로 계산되니까 내하고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죠. 근데 A사는 129.1로 들어와요. 내가 130이니까 0.9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밑에는 나하고 지금 1.6점이나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기관마다 점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점수 적어도 2개, 3개 정도로 비교를 해보시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요. 밑에는 자연계열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능 분석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전체적인 수능 분석도 받고 지난해보다 응시자 수 감소해서 같은 등급대더라도 지난해보다 더 낮아도 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원칙으로 바뀌어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대학별 입시 요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하고 영어 구분 점수 어떻게 가산되는지 감산되는지도 하고 그 다음에 가산점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백분위 쓰는지 편점 쓰는지 이런 대학의 입시 요강들 그 다음에 추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등등해서 경쟁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입시 요강 그 다음에 군별로 지원 전략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다 조합됐는데 가구는 어디를 나구는 어디는 다구는 어디를 이렇게 지원 전략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고 수능 분석하고 목표 대학의 입시 요강하고 정시 지원 전략을 다 한 번에 놓고 가군의 우선순위, 나군의 우선순위, 다군의 우선순위 대학을 좀 골라놓으시고요. 제가 대학을 골라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 기대치, 목표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점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목표하는 대학. 아까 사례 보셨잖아요. 만약에 나군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을 내가 그 대학 학과를 넣는 게 기준으로 봤더니 안정이에요? 도전이에요? 안정이라면 나군은 안정으로 넣었잖아요. 그럼 가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 지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군에 넣으려고 하는 대학이 도전이에요. 그럼 가군에 어떻게 넣어야 돼요? 안정으로 넣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넣는다. 물론 재수할 각오한다면 나군에 도전이면 뭐 가군도 도전하죠. 뭐, 그죠?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느 군인가? 눈치 지원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 하면 된다고 그랬죠? 3개 다 하시지 말고 1개 군 정도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든 한번 노려보자. 이건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가나다군은 어떻게 조합할 거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리해볼게요. 세 개를 모두 최초 합격해요. 쉽죠? 내 점수를 백지 점수보다 많이 높게 해서 지원하면 한 방에 붙습니다. 그죠? 하지만 너도 이 학교 왔니?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개가 예비번호를 받아서 1개가 합격되고요. 1개는 예비번호 받았는데 불합격되고 1개는 최초 합격했어요. 괜찮죠? 지원 아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3개 모두 추합.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아마 2월 중순까지 예간장을 녹이실 겁니다. 예비번호 받아놓고 아마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 빠졌나 안 빠졌나 보자. 오늘 왜 안 빠지는 거야? 내일이면 빠지겠지. 이렇게 그냥 학수고대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3개 모두 불합격. 점수를 아주 많이 부족하게 넣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가군도 20점 차이, 나군은 30점 차이, 다군도 20점 차이. 그러면 한 번에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죠? 이 중에서 어느 거요? 위쪽에 있는 거. 최초합 하나 받으시고 하나는 갈아타서 예비번호 가서 들어가고 하나는 안 나와도 됩니다. 예비번호 안 나와도 되고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선택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합불 결과도 조금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도 이 대학이 아까 왔니? 라는 친구는 다시 한번 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친구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들을 좀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한 번 더 하자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보면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이 항상 상담 와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쳐다보고 야 작년에 가고는 우리 어디 넣었지? 너 예비번호 몇 번인지 기억나니? 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까마득한 1년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자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에 말씀드렸죠. 누가 지원의 주체가 돼야 되냐면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입시 자체가 좀 제대로 되고 학교 생활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좀 알찬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정성 들여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또는 비상교육청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여러 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입시 공부, 정시 지원 전략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